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금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10년 안에 10억 간다라고 하는 한 전문가가 있는데요. 전문가의 내용들 어떻게 해서 10억을 간다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분, 이 비트코인 10년 안에 10억 간다고 주장하는 분은 오태민 작가라는 분인데요. 이 비트코인 전도사로도 알려져 있고 책에 많이 출연을 하셨고 책도 쓰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기축통화 체제가 수학적으로 본다면 영속이 불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의 패권이 이제 비트코인 매칭을 하면서 비트코인 본위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시나리오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온다면 모든 나라들이 이제 무역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10년 안에 이제 5억이나 10억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과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축통화가 돈을 찍어내고 돈을 마음대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로만 볼 수 있는 단점도 있다는 거죠. 단점이 뭐냐면 제조업과 중산층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을 통해서 상품을 이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국의 무역 적자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는 그거를 안 하려고 자국의 제조업에 이제 무역 적자를 빼려고 하는데 이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의 패권이 거기에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중요한 이제 대체제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어도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서로 무역을 할 때 결제 수단으로 위안화를 쓴다는 건 당연히 허락을 하지 않을 것이고 비트코인을 쓴다면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어느 정도 세계 금처럼 미국이 이제 축적을 해 놓고 그걸 통해서 발행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횡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지난 4월에 이제 반감기가 있었는데 원래 반감기 이후에 6개월에서 7, 8개월 동안은 좋지가 않다는 거죠. 비트코인 이제 채굴량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건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이제 그만큼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거고 채굴자들에게는 이제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못 버니까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사업에서 철수하는 시기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 기간이 이제 이 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짧으면 6개월, 이제 10개월 정도도, 길면 10개월 정도도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물량이 없어지고 나면 그 채굴자들이 다 이제 정리하고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비트코인 조정세가 오거나 이제 횡보를 하는 그 구간이 오는데 그게 이제 다 끝나면 그 이후부터 이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가 4월이었으니까 6개월 이후인 지금이 굉장히 좋은 패턴이다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전망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이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제 전망을 내놓은 거고요. 그게 다 모두 옳다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신중하게 투자 유념해서 하시길 바라고 비트코인 미 대선 400일 이후에 평균 넘게 상승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이클도 유사한 흐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선과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연결지어서 지금 본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과 16년 그리고 2020년 미국 대선 이후에 수개월간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는 차트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이 세 가지의 색이 있는데 2년이고요, 6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옛날이 가장 좋았죠. 상승률도 가장 높았고. 근데 이제 갈수록 떨어집니다. 상승률은.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기간이에요. 기간이 400일이 지난 시점이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하락세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요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대선이라는 건 항상 이제 불확실성이고 대선이 끝났다는 건 이제 확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실한 이후에 보통은 그 다음에 이제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들이 6개월 동안 150만 BTC를 매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로 갈지. 비트코인이 한때 6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이제 큰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 베어 트랩 가운데서 6개월 동안 비트코인 고래들은 대규모로 BTC를 매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추가적으로 고래들의 활동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거나 이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축적 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비트코인을 매수할 양은 많은데 상승하면서 계속 사기에는 너무 양이 많잖아요. 가격을 계속 자기가 올려가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축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6개월 동안 이제 축적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매입을 차곡차곡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6개월 동안 지금 150만 BTC를 추가적으로 고래들이 보유를 했다고 해요. BTC 이상의 잔액을 보유한 이제 고래들이에요. 이 고래들이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인 신호로 이제 시그널로 생각을 한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반감기 이후 6개월이 되어 가는데 비트코인 상승은 언제 나오냐?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과 이제 비슷한데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상승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횡보나 조정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지금 285일 정도가 지났다고 해요. 그래서 14일 내로 이제 강세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긴 횡보, 이제 반감기 이후 가장 긴 횡보장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이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더 늘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천천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 사이클은 언제든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자금이 워낙 이제 비트코인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움직임도 예전만큼 빨리빨리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중국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강세가 촉발되었다라고는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최근 이제 람프한 중국 재정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라고도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많이 이제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걸 긍정적인 기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 국채 발행 확대는 이제 저소득층에 보존금을 제공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고 국유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자금이 많이 풀리겠죠. 그래서 부동산으로도 가고 저소득층으로도 자금이 확대되면서 이 자금들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들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자, 솔라나 네트워크 회복과 함께 3반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솔라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보다 지금 솔라나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는 그만큼 네트워크 사용량, 활동량이 이제 회복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9월 들은 총 락업 예치금이 역시 56억 달러에서 3달러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46억 달러로 회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급감을 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플에 관한 소식도 있는데요. 리플이 이제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 및 이제 규제 준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는데 리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처럼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보강해서 보관 서비스 같은 것들로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리플도 워낙 이제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위 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어요.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수위는 이제 네이티브 SDC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WUSDC라는 게 있고 이 네이티브 USD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위 자체의 체인을 이용한 이해되는 거고요. 이게 거래이 많이 될수록 수위에 대한 사용도가 높아지고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으로 수위의 가격도 꽤 높이 올라갔고, 이 서클에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솔라나 킬러라고 불리우는 수위인데 포모 효과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지만 장기는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그 수위의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위 네트워크에는 지금 이제 공급자들, 그러니까 수위의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 언락이 된다는 거죠. 이 언락이 대량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고 무조건 쫓아서 매수를 하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사이클들 언제 이제 이 자금들이 나올지, 이 언락이 언제 풀리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만약에 이제 언락이 좀 풀리고 공급량이 풀린 다음에는 나중에 한번 수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번 더 분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위의 가격이 이미 전고점을 한번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 전고점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뽀모하는 건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